조정식 청기누설 이재명 공소 취소 불발 대비 플랜 B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됐고 저도 혼술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조선일보 기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 문제다. 가능성을 열어놨다. 자, 이게 이재명이 지금 5년 단임제죠. 5년 단임제인데 이재명이 계속 개헌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헌법개정 왜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은 무슨 5.18 정신을 그 헌법 전문에 넣어야 돼. 5.18 정신. 근데 헌법 전문에 뭐 하나 넣겠다고 개헌을 한다? 이게 개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그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 홍보 기관을 거쳐서 국민 투표까지 합니다. 국민 투표를 하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개헌에 한번 문을 열면은 블랙홀이 돼버리는데, 전부 다 이것도 넣자. 근데 이재명이 계속 개헌에 목을 매면서 표면적으로는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연임 조항을 넣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 번 더 가는 거 두 번 더 하게 되죠. 만약에 4년 중임제를 하면은 이거 끝나고 나서 두 번 더 한다. 물론 현행 헌법에는 본인이 그 해당하는 그 헌법 개정의 그 대통령의 임기나 이것을 고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고치는데 재임을 하고 있던 대통령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5년으로 그냥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그 대통령부터 4년 중임이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헌법 조항입니다. 근데 어차피 헌법을 고치면 그것도 고쳐버리겠다는 거죠. 그 조정식 이야기는 이것은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다. 국민이 그렇게 원하면은 그 헌법 조항도 없애버려가지고 이재명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정식이 아마 이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조정식을 국회의장 만들었죠. 조정식이 오늘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다.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그전에 우원식만 해도 그거는 헌법에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도 이재명은 해당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거기보다 한 발 앞서간 거죠. 조정식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것은 국민을 팔아서 국민 팔이를 해서 그 해당 안 되도록 해놓은 그 헌법 조항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재명 연임 개헌에 대해서 여당도 선을 그어왔지만 조정식, 친명 자장인 조정식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이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는 이재명 임기 연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저거 전문을 고친다고 하면서 손절한다고 하면서 슬쩍 4년 중임제를 끼워놓고 관련 그 헌법 조항까지 개정을 해서 이재명이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서 심지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재명 절대 연임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라. 그러면 헌법을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이재명 선언 한마디만 하면 된다. 절대 나는 연임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속에 이제 숨기고 있는데 이 조정식이 그것을 내뱉은 것이죠.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을 빙자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조정식이 어떤 인물이냐. 조정식. 원래 국회의원, 재정부위원 때부터 이렇게 비서관 생활을 하고 하다가, 그 이부영 의원, 그쪽도 참모를 하면서 국민의힘 계열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 돼서 지금 6선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장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민주당의 사무총장이면은 3선, 4선 중진급이죠. 그리고 지금 6선입니다. 6선인데 6선 국회의원이 이재명의 정무특보로 갔습니다. 자, 6선 국회의원이 정무특보로 갔다? 그리고 정무특보로 갈 시점은 본인이 국회의장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무특보로 데리고 있었다? 그러면 조정식이 정무특보로 있으면서 개헌에 대해서 아마 계속 검토를 하고 이재명과도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재명의 특보니까, 특별보좌관이니까. 자, 그런 것을 따져보면은 이것은 전부 다 시나리오에 다 들어있던 거다. 그래서 이게 플랜 B다. 공수 취소가 안 되면 아예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 안 받아. 이거 자기들끼리 막 억지로 정해놨죠. 그래서 5년, 임기 5년 하고 개헌해서 4년 플러스 4년 중임제. 그러면 13년이다. 13년 동안 정권 가지고 있으면은 재판 안 받아도 돼. 그 다음에 허지부지 대일 수밖에 없어요. 13년 지나면은. 여러 가지 법도 바뀌고 공소 시효도 지나는 것도 있고 막 자기들 수사받는 거는.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조정식이 그 생각의 일단을 내비친 겁니다. 그리고 조정식은 계속해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이재명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재명이 특보를 하기 전에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딱 이제 특보를 끝마치고 국회의장이 돼서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헌법 개정 특위나 이런 것이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만들죠. 그 자리에 서니까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조정식은 내년이 적기다. 딱 못 박습니다. 내년 적기다. 왜?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이 적기다.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뒤에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또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투표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플랜 B, 플랜 A는 공소취소였는데 이게 지금 공소취소가 검찰에 의한 공소취소도 어려워졌고 특검법도 역풍을 맞아서 만약에 정청래가 되면 더욱더 그렇고 김민석이 되더라도 특검법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죠. 그러니 공소취소가 안 되면은 공소취소가 되면 자기 재판 다 틀고 퇴임하고 나서도 재판 안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상태로는 퇴임하고 나서 감옥 가는 게 뻔하니까 공소취소가 안 되니까 그럼 계속 내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13년 집권론이 극좌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막 나오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좌파 진영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일어나니까 특유의 치고 빠지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기 누설을 이렇게 한 것이 일종의 여론 떠보기일 수도 있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강성 개딸들은 열강을 해줄까? 이런 거 아마 이제 충분히 여론 떠보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 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실에서
장현주 공보소통수석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조정식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론적 입장. 저게 그러니까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어떻게 보면 진짜 원론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은 저 말도 엄청나게 나간 것이고, 국민의 선택은 국민팔이고 국민의 선택을 빙자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정식이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국회의원 참모 비서관 보좌관 하면서도 그렇고 육성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그거 하나 후폭풍을 생각 안 하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 계획하에 흘렸는데 이제 여론을 떠보고 다시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장 공보소통 수석이 동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조 의장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128조 2항도 없애버리면 되죠. 어차피 개헌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도 아마 충분히 내부적으로 정부 특보를 할 때, 이재명의 정부 특보를 조정식 할 때 다 검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아직 청와대 반응이 안 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거기서 수석 보좌관 회의도 하고 다른 데 대해서는 막 반응을 내놓는데 국내 현안에 대해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거기도 아마 여론 탐색을 하는 중이겠죠. 그래서 이 국회의장실에서도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반응이 국회의장실로 오거나 한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논란이 벌어진 거 치고 빠지기를 한 것이고, 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정식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지만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드디어 감춰왔던 속내를 드러냈다. 임기 연장 개헌 한번 시도해봐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이제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1년 내내 막 사법부 덜 쑤시고 검찰 해체하고 막 다 했다가 이게 자기 죄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면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아마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최단명 정권으로도 끝날 수가 있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요구에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 업무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이제 와서 국민의 선택. 지금까지는 임기 연장이 연임 시도가 국민의힘에 사는 업무야 업무. 이런 식으로 연막을 쳤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불발되는 상황이 되는 것과 때를 맞춰서 연결을 피우기 시작을 하죠. 연임에 대해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보기에는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5.18을 개헌의 전문에 넣겠다는 거,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를 고치기 위한 개헌도 결국은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 지금까지 개헌, 선관위를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해야 된다. 5.18 전문을 넣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4년 중임하면서 이재명도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계속 해먹으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거다. 누가 봐도 그렇죠.
자, 조정식을 어떻게 국회의장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잠시 후에 정치토픽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시키려고. 또 장동영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국민들 집을 뺏고 일자리를 없애고 정치를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빼앗았다. 진짜 많이 했네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장동영 대표가 쭉 나열을 하는 걸 보니까. 또 있습니다. 검찰 해체하고 보안 수사권 박탈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예 위협하고 있다. 친중, 친북으로 한미동맹 흔들고 안보까지 붕괴시키고 있다.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이라고? 4년도 지금 아득한데 연임이라고? 그래서 장동영 대표의 결론은 이겁니다. 국민이 이 정권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제가 썸네일에 이재명이 13년 독재한다고 재단명할 걸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지옥으로 보낼 거야 라고 써서 보여드렸는데 장동영 대표의 말입니다. 국민이 이 정권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자,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